광숙 씨, 나 어제 최면 치료 받았거든요. 근데 믿기 힘들겠지만 전생에 내가 지방서리의 아들 대사관이었고 광숙 씨는 진짜 공주였어요. 우리 서구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서로 사랑했더라고요. 광숙은 잠깐 멍해 있다가 이내 피식 웃었는데요. 아이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누가 들으면 내가 공주고 회장님은 왕자인 줄 알겠어요. 한편 어제 병원에서는 야, 동서가 요즘 또 잠 못 잔다며 의사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는데요. 아, 그냥 한동안 괜찮았었는데 광숙 씨 시동생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이거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동석이 한숨을 쉬며 털어놨어요. 친구는 잠깐 동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혹시 최면 치료 한번 받아볼래? 내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도 잠깐 시도해봤잖아.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동석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너라면 믿고 해볼게. 조명이 어둑한 진료실에서 친구는 부드럽게 동석에게 말했는데요. 눈을 감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심호흡하고 하나, 둘, 셋.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야.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봐. 동석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조용한 궁중서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공주님. 갑자기 그녀가 동석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책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석은 깜짝 놀라 재빨리 책을 주워들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죠. 공주님, 조심하십시오. 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광숙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동석을 바라봤는데요. 고맙소, 동석 대사관. 덕분에 다치지 않았네. 동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시선을 피했어요. 아, 아닙니다. 공주님께서 다치시면 큰일이죠. 그 순간 동석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요. 이 감정 대체 뭐지? 평생 처음인데. 광숙 역시 동석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차분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해.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요. 광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석 대사관, 혹시 책을 좋아하시오? 동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예, 어릴 때부터 책이 제 친구였습니다. 궁중서고에서 이렇게 공주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광숙은 장난스럽게 물었는데요. 그럼 혹시 내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어? 동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건넸어요. 이 책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공주님께서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광숙은 책을 받아들며 동석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삶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동석 역시 광숙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고 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둘 다 숨을 죽였죠. 동석은 순간적으로 광숙을 보호하듯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광숙은 동석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죠. 누구냐, 거기. 낯선 목소리가 울렸어요. 동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는데요. 동석 대사관입니다. 공주님께 책을 권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광숙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동석 대사관을 불러 책에 대해 물었다. 무례를 범하지 말라. 그 순간 동석과 광숙의 눈빛이 마주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짧은 만남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동석의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왕실의 높은 벽 때문에 이 사랑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궁궐 한쪽, 흥수는 자신의 하인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영의정의 아들이라는 미세로 궁궐 안팎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어요. 흥수 대감, 이번에도 공주님과 혼인하신다면 조선 최고의 권세가 아닙니까? 하인들의 아첨에 흥수는 코웃음을 쳤죠. 왕의 사위가 되면 이 나라에서 나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뜩였어요. 왕은 정치적 연합을 위해 흥수를 사위로 삼으려 했는데요. 광수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야 한다. 영의정 대감의 아들과 혼인하는 것이 왕실에 더 이롭다. 광숙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바마마, 제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동석 대사관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왕의 표정은 단호했죠.
안 된다. 내 마음보다 이 나라가 먼저야. 절망에 빠진 광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요. 그것은 실력이 출중한 동석을 난군으로 모시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어요. 아바마마. 동석 대사관은 장원급제를 한 인재이오니 그의 보잘것없는 가문을 문제 삼지 마시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두 사람에게 경합을 시켜서 승자가 저희 남군이 되게 해주세요.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두 남자 중 승자가 내 남편이 된다. 동석은 공주님이 자신과 혼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쁘고 가슴이 설렜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늘 같은 공주님과 혼인할 수 있단 말인가? 동석은 최선을 다해 경합에서 이기기로 했으며 선택해주신 공주님 은혜에 보답하기로 했어요. 경합의 주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할 방안이다. 각자 답안을 써서 내라. 왕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신하들은 수군거렸어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영의정 대감의 아들이야 권세로 밀어붙이겠지. 동석 대사관은 과거 장원급제의 수재라는데 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동석 대사관, 제발 이겨주세요. 당신과 혼인하고 싶어요. 드디어 경합의 날이 밝았는데요. 왕은 두 남자의 답안을 받아들고 먼저 흥수의 답안을 읽기 시작했어요. 흥수의 답안이 이게 다냐. 왕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죠. 흥수의 답안은 뻔한 미사여구와 권력자들을 치켜세우는 말뿐 진정성이 없었어요. 이제 동석의 차례였는데요. 왕은 동석의 답안을 펼쳤어요. 이럴 수가. 왕의 눈이 커졌죠. 동석의 답안에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개혁 방안이 적혀 있었어요. 왕이 평생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었죠.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 동석 대사관, 내가 내 사위다. 그 순간 궁궐안이 술렁술렁했어요.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죠. 이럴 수가. 지방서리의 아들이 공주님의 배필이 되다니. 왕께서 직접 사위로 삼으신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광숙은 그 소리에 두 눈이 반짝 빛났는데요. 동석 대사관. 광숙이 재빨리 동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 첫눈에 반했었어요. 서고에서 책을 주워주던 그날부터요. 동석은 잠깐 멍해졌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공주님, 사실 저도 그날 밤 공주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려서 잠도 못 잤습니다. 선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시련이 오든 꼭 곁을 지키겠습니다. 광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저 난군님 믿고 기대도 되죠? 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공주님.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제 서서히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동석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눈앞엔 진료실의 하얀 천장 그리고 의사 친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동석아, 괜찮아? 방금 엄청 진하게 최면에 빠져 있었어. 동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아니면 진짜 전생의 기억이야? 마음이 뒤엉키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광숙 대표가 전생에 진짜 공주였다고? 독수리 술도가의 그 당찬 광숙 씨가. 동석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며칠 전 술도가의 셋째 흥수가 광숙과 자신의 재혼을 극구 반대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전생의 인연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도 이어지는 거였어. 동석은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몇백 년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인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광숙 씨,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어떤 방해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의사 친구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었어요. 야, 동석아.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은데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혹시 사랑에 빠진 거야? 동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나 이제 진짜 확신이 생겼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광숙 씨,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그날 밤 동석은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엔 광숙의 얼굴만 떠올랐죠. 내가 진짜 전생의 공주를 사랑했던 대사관이었다니. 이게 다 운명 아니고 뭐람. 다음 날 아침 동석은 망설임 없이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광숙 씨,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왜요? 또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
설마 프러포즈라도 하려는 거 아니죠? 아무튼 잠깐만 시간 내줘요. 얼마 후 광숙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뭐야, 이렇게 진지하게 부르니까 괜히 떨리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동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어젯밤 최면 치료에서 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광숙 씨, 나 어제 최면 치료 받았거든요. 근데 믿기 힘들겠지만 전생에 내가 지방서리의 아들 동석 대사관이었고 광숙 씨는 진짜 공주였어요. 우리 서구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서로 사랑했더라고요. 광숙은 잠깐 멍해 있다가 이내 피식 웃었죠. 아이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공주면 회장님은 왕자인 줄 알겠어요? 우리 전생에 궁궐에서 사랑했다. 이거예요? 동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예요. 내가 어제 그걸 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그때도, 지금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광숙은 잠깐 동석을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시원한 콩나물국밥이나 먹으러 가요. 회장님,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나 진짜 웃겨서 쓰러질 것 같아요. 동석은 광숙의 농담스런 태도에 살짝 서운해졌지만 오히려 더 용기가 났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광숙에게 다가갔어요. 광숙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건지, 전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광숙은 잠깐 당황하더니,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요? 나, 회장님 이런 모습 처음 보네. 동석은 광숙의 귀에 살짝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내가 당신을 오래오래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심이에요. 광숙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회장님? 나 심장 터질 것 같잖아요. 동석은 사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나도 그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전생이든 현생이든 당신만 보면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요. 광숙은 한참을 동석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회장님. 그럼 오늘은 내가 콩나물국밥 쏠게요. 대신 앞으로도 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와 줘요. 그럼 나도 회장님 절대 안 놓칠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 피어났는데요.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